지금 Z170X 게이밍 3 보드 재고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두 개를. 메인보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왜 이 보드가 좋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메모리 뱅크가 4개이기 때문에 뭐 좀 확장성이 좋다. 그리고 전원부 페이지가 이렇게 쭉 보면 보통 뭐 한 4개, 6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개나 1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얘는 지금 M.2 2개가 똑같이 장착될 수 있게, 그리고 그래픽카드 SLI 방식이든지 크로스 파이어 방식이든지 2개 이상 꼽아가지고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 게임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여기 보면 킬러 이더넷 E2400이라 붙어 있는데 아마 뭐 바이러스 뭐 킬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외부의 잡음 없이 좀 더 빠른 속도를 요할 수 있는 기가 이더넷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앰프업 오디오라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보드들은 이 앰프업 쪽에, 음량 쪽에 이제 모듈 같은 거 요런 것도 바꿀 수 있게끔 바꿀 수 있고, 요 지금 개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보통 우리 이제 일반 전문적인 앰프에 붙어 있는 개인 스위치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조금 더 음향을 향상시킨다든지 조금 더 박진감 있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하는 CPU는 7세대 카비레이크 i7, 조금 세대는 좀 전이었지만은 이게 아마 요것도 성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i7 코어 중에서 1151 소켓을 지원하는, 그리고 VR 레디 돼 있죠. 요 VR 기능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CPU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천천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보통은 요걸 열어가지고 이렇게 제끼면 CPU를 꼽을 수 있는 데가 나오죠.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왜? 만지게 되면 핀이 한 개라도 구부러지면 얘는 바로 갑니다. 자, 꺼내가지고, 자, 얘를 보면, 자, 조그만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가, 여기 보면 화살표 또 있죠. 요거하고 같은 방향이 되게, CPU가 보이시죠? 요 화살표 방향을 맞게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하면 두 개의 홈 위치가 딱 맞아요. 거기다가 요 뚜껑이 덮인 상태로 얘를 살짝 밀어주면 얘가 탈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CPU는 끝나는 겁니다. 절대 물 안에 힘을 주거나 방향이 틀리면 CPU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나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쿨러를 이렇게 붙일 때는 요게 이제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돌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풀었다가 뺐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했을 때 요거를 얹을 때 보면 우리가 CPU 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방향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선처리가 되겠죠. 그럼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들어줍니다. 보드를. 왜냐하면 너무 딱 붙인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항상 넣어줘야 돼요. 대각선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잠궈버리면 한쪽이 붕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항상 해주고, 얘를 조금 지저분하다 싶으면 돌려가지고 꼽아주면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혹시나 너무 타이트하면 여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당겨주기도 하고. 쿨러까지는 장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메모리를 장착을 할 때 여기 보시면 보통 표시가 돼 있어요. 아니면 요 중간이나 어디 표시가 되는데 DDR4231 요 순서대로 꼽아줘야 됩니다. 메모리는. 자, 이제 램을 꼽을 건데 여기 보시면 DDR4 4231이라고 보이죠. 요 순서대로 꼽아주시면 돼요. 보통 DDR4A1, B1, 11 꼽아주시고 B2, A2 이렇게 꼽아주시면 듀얼 램이 장착이 됩니다. 요걸 꼽으실 때 메모리는 방향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홈 위치하고 지금 보시면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꼽는다. 지금 보면 1, 2가 있죠? 빨간색 먼저 꼽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리고 DDR4는 이쪽을 먼저 꼽아주고 얘를 불린 상태에서 이쪽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이, 여기서 같이 요쪽을 먼저 꼽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램도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케이스 쪽으로 한번 보면
제가 파워는 이미 달아놨어요. 파워는 달아놨는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드에 보면 구멍들이 있죠. 이렇게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요 구멍에 맞춰서 일단은 요 제공되는 핀을 먼저 박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자리를 선정하고 맞춰가지고 보게 되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2개, 중간에 2개, 저기 한 개 더 있네요. 그 다음에 끝에 2개. 그러면 여기는 힘을 안 받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는 안 박아줘도 되고, 이제 이렇게 맞춰서 요 핀을 먼저 박아주시고, 요 핀을 장착할 때는 요런 복스 드라이브 공구가 있으면 참 편해요. 없으신 분들은 벤치 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 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보기도 싫고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풀리는 없지만 쪼아주시면 상당히 경과하기 좋아집니다. 자, 장착이 됐으면 얘를 세워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틀어지겠죠. 그래서 눕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저 복스를 다 박았으면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보면 이 구멍이 이제 딱 맞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딱 맞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이제 조립을 할 겁니다. 아까 제가 한 개 빠진 게 있는데, DDR4 메모리가 어떤 종류냐면, 요거는 삼성 16기가짜리 PC4 2666V 돼 있죠. 2개를 장착해서 총 32기가를 만들 겁니다. 보통 32기가 하는 거는 이제 뭐 게임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영상 작업할 때 상당히 이제 메모리 확보가 중요한 거겠죠. 자, 이렇게 준비해주고, 보통 전동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전동 힘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전동으로 쓰겠습니다. 조심해서 힘 조절해서 살살살 넣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과도하게 돌려버리면 이 보드가 손상을 받게 되니까 살살 힘이 닿는 데까지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절대 초보자분들은 전동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전동 자체가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보드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 숙련되신 분들도 일반 드라이버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다 됐습니다. P3나 P5 순행 케이스들은 요 뒷편에 뭐 백펜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보통 안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펜을 같은 거 있죠. 일반 케이스는 반드시 이걸 꽂고 보드를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P3나 P5 계열은 이게 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 장착도 됐으니까 파워에서 지금 CPU 전원, 메인보드 전원 두 부분 있죠. 뒤쪽으로 빼서 이렇게 뽑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았죠. 파워선은 부득이하게 조금 짧아서 뒤로 못 빼고 앞으로 뺍니다. 요 커넥터 꼽는 부분 있죠. 요 앞에 꼽는 부분하고 일치하도록 이렇게 꼽아주시고, 네, 탁탁 소리 나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할 수 없이 타이 같은 걸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메인보드에 보면 지금 하드가 아니고 NVMe M.2가 들어갈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2가지가 있죠. 이제 2개가 있죠. 보통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확장성이 좋은 보드라서 2개가 있고, 여기 보시면 표시가 있어요. M2A, M2D. 어떤 부분에 꼽아도 상관은 없지만은 보통 순서대로 하려면 M2A가 맞겠죠. 그러면 M2A에 요거 NVMe M.2 요거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조금 쉽습니다. 요런 아주 작은 정밀 드라이브 같은 걸로 일단 한 개니까 남겨놓고 이쪽을 살짝 푸는 다음에 요걸 나사를 빼내고, 얘를 눕힌 상태에서 홈이 딱 맞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면 안 들어갑니다. 홈을 딱 맞춰서 살짝 뜨는 느낌으로 붙여주시고, 아까 빼놓은 나사 있죠, 요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대로 짧은 거, 중간, 긴 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이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NVMe 하드가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나중에 하드를 더 장착하고 싶으면, 자, 여기 보시면 확장 카드들 있죠. 요 포트들이 나중에 하드를 더 붙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요 하나만 지금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확장을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뭐 더 붙일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USB 확장 단자, 그 다음에 음향 확장 단자, 그 다음에 뭐 전기 리셋, 파워 온, 파워 스위치, 하드 LED, 파워 LED. 여기는 P LED가 되어 있네요.
중요한 거는 리셋이나 파워 스위치는 극성을 안 따집니다. 반대로 꼽아도 돼요. 근데 하드 LED나 파워 LED는 반대로 꼽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면 단자를 붙이는 부분 보면 아주 세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PLED 플러스 마이너스, HD 하드 LED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지만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뽑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스피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도 붙는 부분,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 보면 보통은 여기 하드 LED 플러스가 보통 여기 보면 글자가 요 메인보드 바깥으로 가게 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 다음에 파워 LED도 마찬가지고, 파워 LED는 바로 그 하드 LED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드 LED하고 파워 LED는 바로 앞에 뒤에 이렇게 있고, 리셋도 바로 이제 하드 LED 옆에 리셋을 붙여주면 됩니다. 보통 보드들이 규격이 비슷해요. 뭐 아수스 보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기가바이트나 어스락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삑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자체에서 이상이 있다 이럴 때 듣는 신호음으로 요 스피커 요거를 붙여줍니다. 보통은 요즘에는 다 따로 나와요. 옛날에는 다 붙어서 나왔는데 요 스피커 붙는 자리에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스피커는 극성 안 따집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또 글자가 밖으로 해서 붙여주는 것도 괜찮죠. 정밀하게 하면 원래 스피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보드에서는 안 따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HD 오디오라는 단자가 있어요. 요거는 케이스에 붙어 있는 뭐 헤드폰을 입력한다든지 마이크를 입력하는 케이스 부분에서 입출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 요 보시면 여기에 붙어 있네요. 여기는 F 밑줄 오디오, 프론트 오디오 이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이제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구멍이 막힌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위치에 맞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꼽히는 거겠죠. 구멍을 맞게 꼽아 주시면 되고, 또 요거는 뭐냐면 USB 2.0 단자. 보통 여기 부분에 있는 부분은 USB 2.0이에요. 그러니까 3.0도 있지만은 2.0하고 호환이 될 수 있게, 여기도 보면 구멍이 하나 없고 여기도 구멍이 막혀 있어요. 요 막힌 부분을 참고를 해서 뭐 USB 1, USB 2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꼽아주시면 되고, 두 개 있으면 두 개 꼽고 한 개 있으면 한 개, 어떤 거라도 상관없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아주 촘촘하게 생긴 핀이 있는데 여기 보면 USB 3.0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USB 3.0 전용 케이스에 붙어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요걸 보면 여기 보면 이제 F USB 3.0 1, 2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어디 부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홈이 파져 있어요. 이 홈을 따라서 요 홈이 앞에 가기. 요 뒤에는 홈이 가운데 없죠. 여기는 홈이 가운데 있고, 그러면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꼽아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USB 3.0 전용, 여기는 USB 2.0 전용 케이스에 붙어 있는 파란색 단자 USB가 3.0이고 까만색 단자 USB가 2.0입니다. 그렇게 외부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를 붙일 건데, 이 P3나 P5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세울 때 앞면이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어떤 게 제공되냐면 이렇게 라이저 카드가 제공이 됩니다. 조립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옆에 지지대를 한번 붙여 주시고, 여기 보면 나사가 두 개 박혀 있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그래픽 카드는 어디 붙냐면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는데 보통은 여기에 많이 하죠. 왜냐면 카드를 꼽았을 때 얘가 많이 구부러지면 여기가 꺾이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다가 우리 그래픽 카드 꼽듯이 여기를 탁 하면 이렇게 탁 걸려요. 뒤에가 택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여기에서 제일 끝에, 물론 뭐 내가 두 개를 붙인다 그럼 라이즈 카드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요걸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개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앞부분만 이렇게 나사로 잠가 주시면 돼요. 뭐 굳이 요거는 손나사로, 왜냐면 손나사가 P3나 P5는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손나사로 해주시면 간편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잠시 세워도 되는데 지금 그래픽 카드를 바로 붙여볼게요. 지금 요 기가바이트 거 뭐 1070 58기가짜리 요 그래픽 카드가 붙을 거예요. 요 그래픽 카드는 어디에 붙냐,
원래는 이렇게 꽂는 게 정성이지만 지금 라이즈 카드를 꼽았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맞춰서 제일 끝에 했기 때문에 장착을 해볼게요. 요렇게 보통 세워서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이즈 카드 딱 붙고 여기는 또 손나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반 나사 하든지 해도 되는데 보통 그래픽카드 한 번만 이렇게 잠가 주시면 웬만큼 다 고정이 되죠. 그래픽카드 고정이 되는데 좋은 그래픽카드들은 다 외부 전원이 따로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 보조 핀이 있죠. 조금 세워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앞부분이 나올 수 있게 그래픽카드가 돌아가고 여기에 이제 보조핀 전원이 돼야지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조핀들 많이 있죠. 요 중에 하나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조금 뒤로 돌려서 할까요? 왜냐면 바로 붙으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선들을 다 뒤로 뺄 겁니다. 그러면 뒤로 좀 빼서 그럼 좀 깔끔하게 보이죠? 나오는 거는 뭐 요 위에서 나와도 되고 옆에서 뭐 밑에서 나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이 이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빼면 또 깔끔해지겠죠. 물론 뒤에서도 조립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하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뽑아주시면 보조 전원 장착까지 깔끔하게 완료되고 선이 남는다 싶으면 두 개는 안 쓰니까 한 개만 이렇게 타이로 묶어주시면 깔끔하겠죠. 이렇게 보조 전원까지 연결이 다 됐습니다. 네, 지금 완성된 모습입니다. 보면 여기 라이즈 카드를 통해서 약간 꺾여서 이렇게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세운 방식으로 됐고 좀 고급지게 이제 게이밍 보드라 해서 여기 약간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뭐 기가바이트 고급 보드들은 다 이게 LED가 장착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인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면서 지금 펜도 힘차게 잘 돌아오고 있네요. 요거 다음에 이제 순행하는 모습을 또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이상입니다.